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국어 맡고 있는 김진경 선생입니다. 그래서 방학 때, 이제 여름방학 때 그 2학년 아이들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안내 드리고요. 그래서 2학년은, 여름방학은 2학기를 준비하는 징검다리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잡을 때 아주 빡빡하게 잡으면 뭐 5번? 이렇게 많이 나오면 6번이고요. 거의 4번의 이제 강의로 끝나게 돼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여름방학이 얼마 안 되니까 그 시간을 수학을 다 집어드세요. 지금도 월화수목금토 다 수학이에요 하고서는 이제 국어는 내신 때 올게요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애들한테 협박은 아니지만 내신 때만 들어오면 안 받으려고 그래. 왜 그러냐면요, 이 개념을 다져가지고 2학기를 준비를 하는 그 개념 수업을 다져야 되는데 그게 빠진 상태에서 내신만 들어오는 거예요. 내신이 그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과정을 아시겠지만요. 2학년 이제 여름방학 수업이에요. 그래서 2학년이 과목이 학교마다 달라요. 그래서 학교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2학기 때 문학만 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매라고, 언어와 매체죠. 이게 바로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문법에다가 매체라는 파트가 수능에 들어왔기 때문에 매체를 같이 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이 이 매체 파트를 거의 시험에 안 내셨는데 수능에 연계되니까 안 낼 수가 없어요. 교과서에 있어서. 그래서 문법과 매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독서라는 파트가 들어가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학교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1학기 때 문학을 했어요. 그러면 문학을 한 학교에서는 이제 2학기 언매를 들어가는 거고요. 어떤 학교는 언매가 이제 화작하고 선택사항이다 보니까 얘를 3학년으로 뺐어요. 그러면 2학기에는 뭘 하냐면 독서라는 걸 하는데 이게 바로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2학기 때 비문학이 들어가는 학교 아이들이 계속 물어봐요. 선생님 독서 수업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이제 애들 생각엔 시험 범위 들어오는 거 비문학을 외우면 되지 않을까? 물론 내신은 암기거든요. 그래서 외우면 되지만 이것도 이제 준비하는 아이들과 다르기 때문에요. 많이 이제 안 해본 아이들은 한계를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 방학 때도 독서를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학기 내신에서 필요한 문학 개념을 정리를 할 건데요. 이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이게 이중선지 함정에 아이들이 빠지는 거고, 선생님 저는요, 어제도 어떤 아이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꼭 저는 2개가 남아요. 근데 모든 아이들의 딜레마예요. 2개 선지가 남아서 그거 중에 찍으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외우지 않아서일까요? 라고 하는데 그 아이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아이인데요. 확실하게 그 교과서를 달달 외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념에다가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의인법을 쓰이면 그냥 아이들은 여기까지만 외우거든요. 의인법을 썼는데 고2 때는 어디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의인법을 썼으면 친근감의 표시야. 그럼 친근감을 표시했으면 화자와 대상과의 거리가 까지 물어보거든요. 거리가 가깝니 뭐니 여기까지 물어봐요. 그 1학년 때까지는 여기까지만 나오는데 2학년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어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 거리감까지 가야 된다. 이게 바로 어디서 세워지냐면 개념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는 모르는데 어떤 아이는 알고 있어요. 너는 어떻게 알았어?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는데? 당연히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내 선생님들이 내시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등급 결정이 되니까. 그게 바로 수능 수업에서 이제 채워지는 건데 방학 때 개념 수업에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시개념이 100개가 들어가고 소설이 80개가 들어가는데 이 개념 수업은 제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계속 방학마다 돌려주는 거고요. 고3 아이들 수능 보기 전에도 개념 수업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게 개념으로 해가지고 내용일치 문제 같은 게 선지가 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개념만 알면 이중선지, 그 다음에 2개 남는 거, 그거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고요. 또 하나는 문학을 한다라면 2학기 때는 고전문학 파트가 들어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고전문학 파트이기 때문에 고전문학 어휘 정리는 저도 방학 때마다 계속 하는 거거든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워야 돼요. 이게 외계어이기 때문에 어휘 정리는 계속 방학 때마다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 작품 개념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작품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방학 때는 개념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에 문법을 한다 그러면 중세문법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방학 때 중세문법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현대문법에서 건드려야 되는 파트가 있어요. 그게 시험 대비 들어가면 절대 할 시간이 없어서 거기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학기 때 내신을 위한 개념을 선생님이 미리 끌어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애들한테 제발 들어라. 너네 안 들으면 내 몸에서 사리가 나온다 그랬어요.
시험 대비 때는 정말로요. 이 주변 학교가 그 범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범위 진도 빼기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개념까지 하려면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내신 때는 아는 애들만 따라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방학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전에 제가 네. 이게 이제 저희 문학을 하게 될 때 제가 아이들한테 그 자료 정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나 특징 같은 거를 아이들이 써머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써머리해서 내용 정리가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빈칸을 뚫어가지고 그냥 쓰게 만들죠. 그래서 이거는 내신 때 막판에 하는 거고, 이걸 하려면 개념을 알고 해야 이제 이 빈칸이 엄청 많이 뚫려요. 그래서 저희 직전 대비 때는 빈칸이 거의 다 빈칸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뚫어놓고 나중에는 여기 다 뚫어버려요. 그럼 이걸 다 쓰고 들어가야지 100점이 나와요. 그래서 1학기 때 문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점을 겨냥을 해야지 1등급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외우지 않으면 1등급 절대 안 나오는데 그 탄탄한 기초가 개념이에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절대 1학년 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2학기에 문법이 들어간 학교 아이들은 여기가 다 문법 파트예요. 한 학기에 거의 문법 처음부터 중세국어, 근대국어까지 싹 다 내신 진도를 빼버리시거든요. 한 학기 2번 시험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게 범위가 굉장히 많은데요. 1학년 때 거의 저희가 배워봤자 음은 정도밖에 안 배웠어요. 이 내신에 들어간 게. 그럼 나머지 품사나 합성어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애들이 겨울방학 때 들었으면 다행인데 그때 겨울방학에 들은 걸 지금까지 갖고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름방학에 한번 쳐주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문법을 조금이라도 들은 아이들과 하나도 생판 모르고 들어오는 아이들은 이게 성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발 제가 애들한테 거의 사정적으로 제발 좀 들어. 내가 특강을 안 까는 제가 특강을 많이 안 깔고요. 기존 반이 있으면 그 반을 유지해가면서 가거든요. 왜냐하면 걔네한테 최적화된 프로그램이에요. 2학기에 그 학교에 맞추어진 걸 제가 뽑아서만 해주겠다는 건데 이 엄매 같은 경우에는 음은, 품사, 합성어, 파생어, 그다음에 문장 성분이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데요. 이거를 다 짚어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만도 알면 되냐면 이 품사만이라도 알고 들어가면 굉장히 문법이 쉬워지거든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방학 때 죽었다 깨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제 숙제가 굉장히 많이 나갈 텐데 내신 문제는 당연히 풀려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 쓰는 메인 교과서 3개, 4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과서에 수록된 문제는 당연히 풀리는 거고요. 우리는 지학인데요. 그래도 비상도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지학이지만 비상에 있는 예시를 가져다 서술형을 내시거든요. 애들은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뻔하게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풀리고 수능 기출부터 해가지고 싹 다 풀려버려요. 수능까지. 그럼 애들이 풀다 보면 수능 문제가 더 쉬워요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내신 기출까지 문제로 나가거든요. 그 과제로. 그럼 아이들이 이제 딱 개학을 했을 때 방학 때 한 번씩 풀어봤던 문제를 다시 돌려서 풀리는 거예요. 훨씬 더 학습력이 좋겠죠. 그래서 개념 정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요거는 저하고 이제 문법을 내신 하게 되면 문법 정리인데요. 저는 뭐든지 다 손으로 다 쓰고 읽어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문법 같은 경우에도 절대 눈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다 써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 교과서에 나온 걸 모든 걸 다 섭렵을 해가지고 다 하나하나 자료를 만들어서 이거를 거의 한 4번 정도 돌려가지고 테스트 보고 반복시키거든요. 그래서 거의 나중에 모으면 문제가 한 250문제 정도 돼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거를 그냥 안 보고 다 썼는데 맞았다면 그냥 100점이에요. 그다음에 독서입니다. 자, 독서가 이제 비문학이에요. 비문학인데 자, 아이들 비문학 수업 굉장히 궁금해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거든요, 내신에서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방학 때 비문학은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라고 하는데 일단은 비문학 읽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그 반에 들어가면 2학기 그 독서의 교과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내신에 들어오는 비문학 지문을 가지고 실전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문학 내신 대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막판에는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비문학 지문은 다 외우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비문학 지문을
뭐 교과서에서 하지 않은 걸 외부 작품을 내실 수는 없어요. 화작은 그렇게 하지만 독서는 그렇게 못 하시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배운 거 갖고 가는데 이거를 배웠지만 지문을 외우지 않고 들어가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주변 학교에서 이제 독서를 작년에 이제 본 학교들이 있거든요. 거의 애들이 그냥 모의고사 풀듯이 풀면 되지. 그리고 방심하고 들어가면 한 3분의 2 정도 풀었는데 시간이 끝나버려요. 그냥 정말로 자기네가 1학년 때도 하지 않은 실수를 2학년 때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지문을 싹 다 암기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문학보다 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니네 보고 얘네 보고 10번 읽어. 절대 안 읽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별로 일단은 내신에 들어오게 되면 단락별로 요약하도록 이렇게 제가 훈련을 시켜요. 이거는 비문학 독해의 첫 단계거든요. 단락별 요약. 그래야지만 이제 글이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접속사가 들어와요. 그러나, 그래서, 하지만 막 이런 거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접속사만 1단계로 이제 구멍을 뚫어버려요. 접속사 써 넣어. 그럼 이걸 써 넣을 수 있다는 얘기는 글의 흐름을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핵심 내용이 있어요. 핵심 내용에 다시 구멍을 뚫어버려요. 그 맨 마지막에는 거의 지문에 구멍이 엄청 많이 뚫려요. 이걸 다 집어 넣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올라가면 뭐가 내려간대요. 이런 관계들. 이거는 100% 내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과 애들한테는 선생님들이 이과 문제 많이 안 내세요. 왜냐면 너무 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문학에서 이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경제 파트를 손을 대신다든지 또는 융합 파트거든요. 인문하고 뭐 예술하고 융합한 거. 또는 비문학에서는 과학을 내신다라면 정말 아주 고3 애들도 되게 까다로워하는 것들을 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계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변형 문제까지 같이 푸는 거예요. 네가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내겠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변형을 할지를 거기까지 다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독해가 기존의 아이들은 문법하고 문학은 많이 노출이 돼 있었어요. 어떻게 푸는지 아는데 이 독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머니들 걔네 모의고사 봐온 거 보셨어요? 아이들 저희 3월 달에 모의고사 봤었죠? 이제 9월이면 또 모의고사 보거든요. 3월 달 모의고사 이렇게 시험지를 펴보세요. 비문학. 그래서 문학은 더 하는데 비문학은 그나마 이렇게 찍찍 몇 개라도 밑줄을 쳐 있는데 뭐 문학 같은 경우는 거의 하얗게 문제를 풀거든요. 또 하나는 비문학에서도 딱 보면 아 얘가 내용을 알고 밑줄을 쳤구나 아니면 정말 모르구나. 그 비문학 밑줄 치는 건 2가지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막 빈틈없이 다 밑줄을 쳐요.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해놓거든요. 또 하나는 아무 표시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비문학 어떻게 연습을 시킬 거냐면요. 지금 말씀드린 건 내신 때 제가 할 방법이고 접속사 위주로 독해법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접속사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거를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이거 먼저 보는 훈련을 시킬 거고 또 하나는 단락된 핵심 내용 이거 손으로 써오는 거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문학에서 내신 그 서술형이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는데요. 그거를 대비하는 방법은 단락별로 손으로 쓰는 거예요. 남자애들 절대 쓰는 거 너무 귀찮아 하거든요. 네, 거의 막 지가 써놓고도 읽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써놓고 막 이러잖아요. 네. 요거 쓰게 만들고 그다음에 밑줄 치는 방법이에요. 어디다가 밑줄을 칠 것이냐. 그래서 읽을 때 한 번 읽을 때 밑줄을 정확하게 쳐놓으면요. 다 읽고 나서 밑줄 친 것만 봐도 내용 정리가 돼요. 이거는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방법이거든요. 내신뿐이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이 야, 비문학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이제 좀 방법적인 걸 알려주는 수업이에요. 그 다음에 맨 끝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 기출문제를 통해서 실전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봤던 독서 지문을 가지고 연습을 시킬 거거든요. 자기네 교과서뿐이 아니고 요 주변에서 쓰는 가장 많이 쓰는 그 기출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독서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제가 방학 때만 하는 모의고사 심화 수업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어머니들 바람은 국어에 방학 때 여러 과목 해야 되잖아요. 시간 없는데 국어 한 번에 와갖고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가 뭐냐면요. 모의고사하고 내신을 둘 다 공략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학생들과 어머니들의 바람이신데요. 저는 그게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시간상으로 3시간 수업밖에 안 되거든요. 그 안에 그 한 파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시간이 딸려요. 그래서 3시간 수업이지만 거의 4시간까지 꽉 채워갖고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모의고사를 띡 나눠주고 풀어갖고 와. 그러고서는 앞에 타임을
끊어서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고 뒤에 타임을 한 2시간 정도로 문학이다 이런 걸 한다는 거는 둘 다 충족이 안 돼요. 저도 해봤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방학 때만 모의고사 심화 수업을 따로 돌립니다. 그래서 자, 저희 9월에 이제 모의고사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가 중요하니 하지만 지금 2학년이거든요. 2학년들한테 이제 지금부터 들리는 소식은 저 선생님 2학기부터 내신 포기해요. 정시로 돌렸어요. 계속 그런 아이들이 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저 2.5등급인데 내신 포기하려고요. 뒤지게 혼났어요. 내신 2.5인데 왜 포기하냐. 3학년 이렇게까지 가져가야 된다. 그 다음에 네가 내신 포기하고 정시한다고 학원도 없어요. 갈 학원도. 해주는 학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그대로 수능 반영이고 그 다음에 내신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잘 나와요. 솔직히. 그래서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그다음에 방학 때는 이제 모의고사 두려움을 극복하는 건데요. 애들이 내신에는 노출이 돼 있는데 모의고사는 거의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겨울방학에 해서 3월 달에 본 거 이제 다 끝났어요. 그 실력은. 그래서 아이들이 9월이나 11월 성적은 다시 하향이거든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가 성적이 가장 좋고요.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왜 연습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 9월 모의고사를 위해서 저희가 요 텀에 여름방학에 한 4회, 5회 정도 모의고사 연습을 시키는데요. 요거는 시간 조절 방법, 그다음에 약점 유형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앉혀놓고 하는 수업이고요. 이건 소수밖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시고 10명 안쪽으로만 해가지고 제가 1대1로 다 앉혀놓고 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그 똑같은 80분 동안 저희 80분 동안 국어 시험 보잖아요. 똑같이 풀리고 OMR 작성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차 이제 답안지를 주고 그냥 채점만 하고 답안지 걷어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해설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오답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애들이 끙끙거리는데요. 한 2번, 3번 들어온 애들은 아 정말 힘들다고. 제가 끝까지 안 보내니까 너무 힘들어하죠. 그런데 근거를 잡을 때까지 안 보내요. 그래서 자기가 기존에 오답했던 방법과는 달라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1번 했다가 2개 중에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얘를 했더니 틀렸어요? 그럼 2번 당연히 체크하겠죠. 근데 제가 앉혀놓고 뭘 물어보냐면 왜 2번인지 골라야 돼.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맞았어요. 야 2번 네 맞았는데 이거 왜 맞는지 골라내. 여기서부터 답을 가져오는 방법을 계속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징글징글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모의고사 볼 때 굉장히 자신감을 얻어요. 또 하나는 모의고사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80분 동안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네가 지금 한 세트를 날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연습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해서 방법적인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근데 또 하나는 저한테 분석표를 작성해서 낼 거예요. 그 분석표를 45문제를 작성을 해서 2개 정도 모이면 얘가 항상 틀리는 유형만 이게 잡혀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얘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요거 먼저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개별 과제가 또 나갈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만 와서 푸는 게 아니고 약점 유형 체크해서 이 약점에 대한 개별 과제가 나가면 다음 주에 와서는 개별 과제 했던 것까지 다 싹 다 저한테 검사를 받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많은 아이들은 할 수 없지만 해본 아이들은 그 좋은 걸 알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온 애들은 고3 때까지 계속 들어오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만 한시적으로 이제 특강식으로 들어가는 수업이고요. 요거는 따로 신청하시면 되고 정규 수업은 정규 수업대로 이제 가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방학 때 문법, 그 다음에 문학, 그 다음에 비문학 3개가 이제 아이들 2학기 준비로 가는 수업이고요. 요거는 오전 중에 부르는 거예요. 오전에 9시, 그 다음에 11시 타임이 있어요. 화수목에.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하셔서 신청자만 들어오시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됐고요. 자,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